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X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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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3. 안녕하세요. 브랜드카의 한성만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우리 르노 코리아의 XM3 차량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이제 패밀리룩을 딱 강조하면서 QM6도 그렇고 SM6도 그렇고 XM3까지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빠져 있는데, 특히 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데이라이트까지 쭉 내려오면서 요 라인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면 그릴도 상당히 잘 어울리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로고가 너무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살짝만 들어가졌으면은 조금 더 앞이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본넷이 살짝 올라와 있으면은 좀 더 웅장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 라인 멀리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죠. GLE 쿠페도 마찬가지였고, 대신 이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구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뚝 떨어지진 않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게 되어 있다. 자, 1열부 한번 보시죠. 우리 딱 들어와서 시동을 딱 한번 먼저 키면 이렇게 르노 코리아 로고가 나오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조금 세로로 되어 있어서 내비를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 연결했을 때 세로로 멀리 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죠. 볼륨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핸들에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뒤에 있어요. 핸들 뒤에서 만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눌러줘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이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열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열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조금 실망했던 게 있는데, 아무리 쿠페형 디자인이었어도 조금 2열이 넓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전장이 4570이거든요 뭐 셀토스보다 더 크니까 셀토스보다 더 높은 걸, 더 넓은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무릎이 닿고 있습니다. 무릎도 닿고 여기 허벅지도 붕 떠 있죠. 여기 라인 보시면은 이만큼 붕 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루프 라인도 제가 키가 176인데 거의 달랑말랑해요. 180 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XM3를 찍을 때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XM3 찍기 전에 뒤에 트렁크 공간을 꼭 좀 자세하게 좀 봐달라. 이유는 차박을 XM3로 차박을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트렁크 접어볼게요. 양쪽을 다 접었습니다. 딱 봤을 때 상당히 넓죠. 깊고, 요 길이를 보면은 이 길이가 아마 거의 한 190은 돼야 우리가 차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요것도 재볼게요. 자, 길이 보면은 거의 끝에까지 오는 게 176 정도. 그냥 제 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차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좌석을 좀 당겨야겠네요. 앞좌석을 당긴 다음에 요 받침대에 무슨 물건을 두고 에어매트까지 깔아야 간신히 성인 2명이 차박을 할 수 있다. 트렁크는 다 좋은데 이 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좀 평평하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 쿠페형 SUV들 특성상 디자인 때문에 여기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XM3 시승기를 한번 떠나볼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XM3는 오늘 처음 운전을 해봐요. 기존의 르노 차량들을 정말 많이 운전을 해봤지만 XM3는 처음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또 다가올지 한번 떠나보시죠. 가시죠. 자, 드디어 차량을 탔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 건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처음 XM3를 딱 탈 때 느낌은 좁다. 그래서 앞좌석에 타는데 머리가 자꾸 닿는 거죠. 2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열에서도 아까 제가 굉장히 좀 좁다고 했었는데 트렁크는 넓거든요. 2열을 포기하고 트렁크를 좀 넓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쿠페형 SUV들이 전고가 점점 뒤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됐으면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좀 꽉 차 보이죠. 그냥 이렇게 툭 해도 옆자리가 바로 만져지는, 옆 도어가 만져지는 정도로 이 공간은 상당히 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는 그냥 펑퍼짐합니다. 일반적인 시트. 근데 쿠션은 나쁘지 않아요.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물렁 거리지도 않고 딱 좋아요. 이 정도의 쿠션 단단함은 너무 좋고, 등도 상당히 나를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건 아닌데 내 허리를 지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는데도 이 정도의 시트가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현대기아가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기판도 우리가 기존에 봤던 현대기아는 조금 달라요. 내비게이션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을 원래 세로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길을 좀 길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T맵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 속도도 좋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달리면서 느껴봐야 할 거는 당연히 우리 이 핸들의 움직임들과,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그리고 엔진 소음들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느냐, 요거를 제가 또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셀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밟았을 때 덜덜거리는 떨림이 분명히 발에도 느껴지고 고주파음이 납니다. 우리가 엑셀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 정도만 밟아주면 소리가 없거든요. 근데 한 30% 40% 정도로 조금 깊게 밟아주면은 고주파음이 엥 하면서 같이 올라와 버려요. 이게 엔진 소음과 같이 올라오니까 두 가지 소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이 노면 소음까지. 근데 노면 소음은 생각보다 제가 탔던 소형 SUV나 준중형 SUV들보다는 좀 괜찮아요. 우리 PD님이 지금 2열에 타고 있는데 PD님도 고주파음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2열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자들은 내가 밟고 있을 때 밟는 즉시 소리들이 다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니까 더합니다. 버겁습니다. 내 한 몸을 끌고 가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 뒤에 PD님까지 같이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고요. 우리 온 가족이 패밀리카 4인 가족이 타고 있으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RPM은 상당히 높이니까 속도가 6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엔진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부족하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XM3를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나 1.3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6에서는 엔진 소음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미션이 CVT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1.6에는. 그래서 미션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문제는 이 CVT 미션이 르노 코리아가 이걸 포기를 못 하나 봐요. 옛날에도 제가 SM5를 탔을 때 2014년? 15년? 그 CVT 미션이 차가 안 나가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가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안 나요. 원래 이 정도 밟아주면은 엄청 탁탁 변속되면서 탕탕 튀어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60에서 이 고주파음이 들으시나요? 고주파음과 RPM이 올라가면서도 변속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속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XM3는 다른 르노 차량들도 비슷합니다. 밟아줬을 때 부드럽게 밟아서 속도를 올려야 하는 그런 차량이지 급 가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빨리 달리는 걸 선호한다, 탕 튀어나가는 걸 선호하고, 그러신 분들은 르노보다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맞는 그런 성향의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커브길을 돌았는데 이 꿀렁꿀렁거리는 게 서스펜션이 조금 약간 무르게 돼 있어요.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서스펜션의 세팅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노 코리아도 일부러 단단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독일 차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기타 조금 단단한 차량들, 미니 차량 이런 거 타시던 분들은 이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러워서 멀미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정차해 있을 때는 요 ISG 스탑앤고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역시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락까지 걸리고 아주 좋아요. 그땐 정숙한데 지금 강제로 시동을 다시 걸어봤더니 덜덜덜덜덜덜덜덜 이 가솔린이 맞나요? 가솔린이 맞을까요 이게? 너무 떨립니다. 핸들도 떨리는데 내 몸도 같이 떨려요. 오, 마사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방금 제가 신호가 바뀌면서 ISG가 작동했을 때 시동 들어오자마자 엑셀을 밟았는데 시동이 다 안 걸린 상태에서 밟아버리니까 탕 튀어나가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동이 좀 빨리 걸어줬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간극이 넓다 보니까 제가 밟았을 때 땅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차의 장점들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유독 너무 심한 단점이 보이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1.6을 사는 것보다는 1.3을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듀얼 클러치 미션도 적응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사시면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변속 탕탕 이 물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밀리는 현상이 있죠. 언덕길에서 서 있다가 다시 달릴 때 한 1, 2초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엑셀을 좀 깊게 밟아주지 않으면 이게 익숙치 않으면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급가속 풀악셀을 밟았는데도 앞에 차들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자연흡기 엔진의 CVT 미션까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XM3의 파워트레인은 1.3을 꼭 사셔야 합니다. 1.3 터보 엔진을. 그래도 분명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XM3보다 이쁜 디자인의 차가 몇 있을까요? 물론 제네시스에서 지금 쿠페형 GV80을 만들고 있지만 그거와는 또 완전히 다른 차량인 거죠. 그래서 소형이나 준중형 SUV 중에 쿠페형 차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XM3가 너무 독보적일 것 같다. 그래서 판매량이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는 대부분 부드럽게 운전하시니까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남성분들은 XM3를 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여성분들이 타기에 또는 초보 운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차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풍절음 얘기를 안 했죠. 풍절음이 잘 안 들립니다. 의외로 요거는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풍절음은 상당히 좀 적게 들리거든요. 제가 고주파음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차들보다는 확실히 적게 들린다는 거. 이 쿠페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시선은 괜찮아요. 앞유리가 뭐 상당히 뭐 작다 이런 느낌은 안 받는데 뒷유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진짜 제가 봤던 웬만한 차량들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룸미러가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크게 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걸로 뒷유리는 다 보여요. 물론 안 보이고 이런 건 아닌데 상당히 이제 좀 작다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밀리는 건 아닙니다. 밀리는 건 아닌데 좀 생각보다 깊게 밟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체 구간이라도 내가 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러면은 다른 차들보다는 좀 더 깊게,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XM3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1.6을 살 거면은 다른 차를 한번 고민해 봐도 될 정도로 디자인만 보고 가성비로만 보고 이 차를 살 것이냐 따졌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3을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단지 듀얼 클러치 미션이 나한테 적절하느냐, 요거는 꼭 시승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 빼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무조건 디자인 때문에라도 XM3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상품성도 괜찮아요. 예, 요 정도면 괜찮고, 이 다음 XM3가 페이스리프트 될 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때 돼서 제가 시차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